안녕하세요. 자전거여행TV의 플랜링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카나이시에서 일본 최북단 레분섬에 들어가는 첫날 일정입니다. 레분섬은 홋카이도의 부속섬으로 와카나이 서쪽 60km 떨어진 국립공원입니다. 동쪽 해안에만 도로가 있고 섬을 남북으로 가르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아직 자전거여행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카나이 산림 캠핑장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일본 명절 연휴 기간이라 캠핑장에는 텐트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조용했는데 근처에 있는 공원 묘지에서 제사 지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 초저녁 잠을 설쳤습니다. 캠핑장의 새벽은 까마귀 소리로 가득합니다. 텐트에 비가 새서 이날부터 타프도 설치했습니다. 캠핑장이 산 위에 있어서 지도책에 자전거로 올라가기에는 힘들다고 적혀 있었는데 잘 곳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자전거를 한 10분 정도 끌고 밀고 올라왔는데 경치도 좋고 더구나 무료여서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텐트 정리해서 출발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날은 카페리 출발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캠핑장을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사슴 사진을 찍으려는데 차가 지나가서 사슴이 도망갔습니다. 여기가 일본 남극 탐험대 썰매용 사할린 개들이 훈련장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 보니 자전거 여행자도 제법 있었습니다. 폴란드 여성 자전거 여행자 2분입니다. 와카나이 기차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다 카페리 터미널로 이동해서 승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카페리에 승선하는 방법은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구두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배로 들어가는 램프가 열리면 순서대로 탑승합니다. 탈 때는 이륜차가 먼저 들어가고 내릴 때는 제일 나중에 내렸습니다. 레분섬으로 가기 위해서 페리 탑승 준비 중입니다. 대기 중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항해 중 넘어지지 않게 선원들이 직접 묶어줍니다. 객실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통상 여객선에서 나는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일반 탑승객들이 선실로 들어오니 배가 출항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에 콘센트가 있어서 가고 오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레분섬에 도착해서 섬의 남쪽 끝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 섬의 동쪽 해안을 따라 제일 북쪽에 있는 캠핑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레분섬 최남단 도로가 끝나는 곳까지 왔습니다. 레분섬의 서쪽은 도로가 없습니다.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섬의 북쪽 중앙에 위치한 캠핑장에 여장을 풀고 섬의 북쪽 끝단인 스코톤 곳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레분섬에 도착해서 남쪽을 지나서 마지막 남쪽 끝단에서 다시 밑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와서 처음 눈에 띄는 것이 언덕에 설치된 눈사태 방지 구조물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역시 눈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봅니다. 해안도로의 한쪽이 튀어진 터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오른쪽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제법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와카나이 근처에서 보았던 모습과 유사했으나 사람의 손이 조금 덜 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홋카이도 본토보다도 조금 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왼쪽의 산 위는 등산로나 트레킹 코스만 있을 뿐 섬 전체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곳이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다
캠핑장으로 가로질러 가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 언덕이 꽤나 가파라서 힘들었습니다.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 무게가 50kg은 좋게 넘습니다. 평지를 달리면 17, 8km 속도가 나오는데 언덕을 오르면 시속 5, 6km가 고작입니다.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내일 돌아갈 때는 어찌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수를 발견했습니다. 맵스미 지도를 확대해보니 동북쪽 해안선에도 도로가 있었습니다. 내일 돌아갈 때는 그쪽으로 가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니 호수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캠핑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섬에서 이틀 묵으며 8시간 트레킹 코스를 걸어봐야 하는데 이틀 후에 태풍이 지나갈 예정이라 내일 오전에 트레킹 코스를 2-3시간 걷는 것을 끝으로 레분섬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여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예쁜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레분섬 좌측 최북단 스코톤 미사키를 향하여 빈 자전거로 달려갑니다. 바람이 제법 있지만 빈 자전거라 페달이 가볍습니다. 일본 최북단 곳 스코톤 미사키. 그곳으로 가는 주변 경관이 광활했습니다. 푸른 초원, 그리고 침엽수림, 바람, 언덕, 초원을 안고 있는 자연. 넓다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뻥 뚫린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최북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나 말고 자전거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자전거 셜리 기종이고 디스크 트래커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때는 자전거 주인이 누군지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날 배 타고 나갈 때 만났습니다. 화장실에는 최북단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인 레분섬의 우측 북쪽 끝단을 향했습니다. 여기도 눈사태 방지 시설이 보입니다. 얌마, 왜 임마. 자주 이런 간판이 나와서 속으로 웃고 지나갑니다. 태풍 전야라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해발 고도가 낮아 쓰나미 경고판이 자주 보입니다. 내일 돌아갈 때는 이곳을 거쳐 해안선을 따라서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레분섬의 오른쪽 가장 북쪽인 부분이고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가 아까 최북단 화장실이라고 했던 거기 최북단 곳입니다. 갈매기들이 앉아있고 저기 높은 산이 레분의 가장 큰 산인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트레킹을 하고 돌아와서 12시 반 카페리를 타고 와카나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